속의 연기의 정체는 바로 가습기였습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느라 목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자그마한 요 귀여운 쿠팡에서 이렇게 와우 할인을 받고 산 요 미니미니한 이 귀여운 가습기가 저의 목 건강을 지켜주게 되고 그리고 덩달아 뭔가 피부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로 보면 되게 하얘 보이죠?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목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삼각함수 개념과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삼각함수는 우리 중학교 3학년 2다시 과정에 있는 삼각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30도, 45도, 60도 특수각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을 외워뒀었잖아요. 그죠?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0도, 45도, 60도뿐만 아니고 뭐 90도, 120도, 150도, 180도 이러한 값들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뜻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이에요. 이쪽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시초선을 잡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갈수록 각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과 동경 OP의 교점을 P라고 하자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뭐 상황은 이해 안 되는 거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R분의 Y, R분의 Y, R분의 X 그리고 X분의 Y는 R의 값에 관계없이 세타 값에 따라서 각각 하나씩 정해진다.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예요. 이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를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각각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세타에 관한 함수로 표현될 수가 있고 얘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암기가 되어야 돼요. 사인은 Y좌표랑 관련이 있고 코사인은 X좌표랑 관련이 있고 탄젠트는 뭐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따져주는 거기 때문에 탄젠트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R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훗날 부호를 따져줄 때 사인은 Y좌표가 양수인 쪽과 음수인 쪽에서 양수, 음수를 갖게 되고 코사인의 부호는 X좌표가 양수, 음수인 곳에 따라서 코사인의 부호도 결정이 돼요. 왜냐면 R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한번 예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5,1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충 원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너무 대충 그렸네. 대충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 마이너스 5,12는 대충 어디 있을까요? 얘가 반지름의 길이가 13짜리인 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12는 대충 이쯤 있을 것 같아. 얘랑 그러니까 원점에서 얘 이은혜랑 원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5,12겠죠.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부를 때 우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푸는 과정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나타나지게 되겠지. 여기 10이고 여기 길이는 5야. 부호는 마이너스 5지만 도형의 길이로 갑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사인 세타의 정의는 R분의 Y였기 때문에 R은 13이고 Y좌표는 12이기 때문에 13분의 12로 적어주게 됩니다. 반면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기 때문에 13분의 마이너스 5로 적어주게 돼요.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구나. 왜? X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뿔마가 결정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만 배운 친구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양수일 때만 다뤘기 때문에 저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양음을 다 따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5분의 1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삼각함수
사분면별로, 그러니까 동경의 사분면별로 삼각함수의 부호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걸 배우면 이제 이게 당연해지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쉽게 안 나와요. 원의 교점을 대놓고 주는 문제는 앞에가 마지막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2번. 세타가 6분의 5파이일 때, 자, 6분의 5파이는 대충 얼마죠? 파이가 180도니까, 파이가 180도니까 6분의 5파이는 150도예요. 150도는 우리가 몇 사분면일까요? 2사분면 각도죠.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대충 그리고 150도도 대강 표시를 해주게 되면 여기가 150도. 그러면 여기는 몇 도? 30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점을 잡고 X축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X축 방향으로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Y축에 내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몰라. 그쵸? R로 둡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각도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 여기 60도지. 그럼 여기를 2R로 두는 게 조금 더 센스 있는 플레이였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럼 여기가 R이 되고 여기는 루트 3R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언제적 거냐?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 중학교 3학년 2학기 거에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30도, 60도 이런 거는 각 비율을 외웠어. 1대 루트 3대 2라고. 그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R, 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은 R분의 Y이기 때문에 R은 2R분의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이기 때문에 2R분의 R이 되겠고 코사인 세타는 2R분의 마이너스 루트 3R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이너스 루트 3R분의 R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반지름을 2R이라고 잡아서 살짝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고 지금 저는 여기서 2R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푼 거예요.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삼각함수 기본 개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삼각함수 부호 관련된 파트인데 진짜 여기 잘해 두셔야 돼요. 저희가 아까 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각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호를 판별할 때는 이 R 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를 따질 때 영향을 미치지 않고 X좌표, Y좌표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인 세타를 볼까요? 사인 세타는 우리가 R분의 Y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Y좌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이 있을 때, 자,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식으로 갈 때, 자, 우리 1사분면, 2사분면 쪽에서, 즉 0부터 180도 사이에서는 사인 값은 다 양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3, 4분면 쪽은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코사인은 R분의 X라고 배웠기 때문에 X의 좌표에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결정이 되겠죠. 자, X좌표가 0에서 90도로 갈 땐 양수인데 이 90도부터 180도, 270도까지는 싹 다 음수죠. 그 다음에 270도에서 360도로 넘어올 땐 다시 X좌표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 값도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사분면, 4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갖는다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x분의 y가 양수인 곳을 찾아보자면 1사분면은 x, y가 다 양수니까 나눈 게 양수겠죠.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x가 음수, y가 양수니까 부호가 짝짝이니까 음수. 자, 3사분면 쪽은 x도 음수, y도 음수이기 때문에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사분면 쪽에서는 x좌표는 양수, y좌표는 음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가지고 뿔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배워요. 삼각함수의 주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 뿔마마의 구조가 반복되는 주기가 360도, 코사인도 뿔이 반복되는 주기가 360도, 반면에 탄젠트는 뿔마가 반복되는 구조는
주기는 180도예요.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만 파이라고 배우고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뒤쪽에 말씀 다시 드릴 건데 미리 한 거 언급을 해봤어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값 중에 플러스인 곳을 4분면별로 구분해서 나타내면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쌤이 아직 그래프를 다루는 법이 막 그렇게 능숙하진 않아서 대충 한번 만들어봤는데 디자인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엔 되게 이쁜 것 같아. 막 다른 참고서들 보면 항상 이렇게 네모 박스 쳐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던데 저는 이제 좀 살짝 디자인을 원 쪽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1사분면 쪽일 때는 x랑 y가 싹 다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싹 다 양수겠죠. 2사분면 쪽에서는 x가 음수고 y만 양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음수고 사인은 양수일 거야. 3, 4분면에서는 x랑 y가 둘 다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둘 다 음수예요. 하지만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로 양수가 나오게 되고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인과 탄젠트의 값은 음수고 코사인만 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빡 넣어두셔야 돼. 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삼각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에 따라서 x랑 y의 부호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거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걸 막 외우세요. 학교에서 보면 뭐 얼싸탕고 얼싸안고 막 얼싸어허라 좋다 막 이렇게 외우는데 그래요. 저는 어릴 때 혼자 공부할 때 절대 그렇게 안 외웠었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가 각각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니까 부호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라고 외웠는데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삼각함수를 배울 때 조금 충격 아닌 충격을 먹었어요. 다 그렇게 외우고 있던데 얼싸안고 덩기덩 강강술래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수학은 수학답게 해야죠. 자, 예제 3번. 다음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저거 싹 다 각도, 저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말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각들의 4분면을 따져달라는 얘기죠. 저 각들이 0부터 90도 사이면 1사분면, 90도에서 180도 사이면 2사분면, 180도에서 270도 사이면 3사분면, 270도에서 360도 사이면 4사분면이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도수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중3 쪽, 살짝 그 잼민이 시절 때고, 이제는 우리 고등급식 시대니까, 이제 우리는 그 각도들을 싹 다 파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파이는 라디안으로 180도거든요. 18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각도를 다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 4분의 7 파이는 예를 들어서 4분의 7 곱하기 18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 45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 대충 315도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수로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이 도를 파이로 바꿀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나중 가면 분명히 다 파이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하니까 더더욱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도를 탄젠트랜다. 파이 값으로 다 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90도는 2분의 파이라고 외워두시고 60도 3분의 파이 30도 6분의 파이 45도 빼먹었네. 45도는 4분의 파이예요. 이 각도를 싹 다 외워두시고 이거는 이제 1사분면의 각, 90도는 빼고 30도, 45도, 60도는 1사분면의 각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을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180도는 파이고 270도는 2분의 3파이 360도는 2파이 이런 식으로 기준 값들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 4분의 7파이는 2분의 3파이랑 2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4사분면에 있겠구나 라고 바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각도를 안 구하고도 4분의 7은 2분의 3보다 크니까 2분의 3은 4분의 6이니까 그쵸? 저 270도 즉 2분의 3파이는 이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여기에요. 여기가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0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이런 식으로 해가 기준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4분의 7파이는 대충 이쯤 있겠지. 이게 4분의 7파이고 마이너스 6분의 7파이는 음의 방향으로 6분의 7파이만큼 간 거야. 그러면 6분의 7파이는 대충 파이보다 조금 크니까 180도를 조금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쯤 간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한 바퀴를 더해줘도 돼. 한 바퀴는 360도를 의미하니까 2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해주게 되면 6분의 5파이예요. 자, 6분의 5파이는 파이가 살짝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6분의 5파이를 가가지고 계산해줘도 됩니다. 어쨌든 동경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는 파이보단 작지만 2분의 파이보단 크겠죠. 그러니까 대충 여기 언저리쯤 있는 거야. 3분의 2파이. 그래서 여기 2, 4분면. 얘도 마찬가지로 2, 4분면이었죠. 4분면을 다 구해놓을게요, 먼저. 아, 파란색은 아까 썼어. 2, 4분면. 그 다음에 파란색이 4, 4분면.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살짝 크니까 이쯤 있겠다. 그리고 이게 45도라는 거 알아서 여기 각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3, 4분면이다. 자, 이렇게 먼저 4분면을 구해 놓은 다음에 4분면별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각각 다 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라. 자,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랍니다. 자, 우리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따 하나 더 쓸 것 같으니까 복제해둘게요. 자, 사인이 음수이려면 우리가 사인은 r분의 y니까 y좌표가 음수인 지점을 색칠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3, 4분면을 생각해야 돼. 3, 4, 4분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 부분은 x좌표가 양수여야 되니까 r분의 x가 코사인이니까 1, 4, 4분면이 색칠이 돼요. 어머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죠? 그래서 정답은 4, 4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막 사실 처음에는 머리로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4분면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를 저는 추천합니다. 초반에 개념 잡을 때는 되게 좋아요. 자, 두 번째.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음수여야 돼. 그렇다는 말은 사인이랑 탄젠트의 부호가 어때요? 달라야 되겠죠. 부호가 달라야 돼. 자, 사인의 부호를 먼저 써보면 뿔뿔 마마죠. 뿔뿔 마마고 탄젠트의 부호는 뿔마 뿔마였어. 근데 두 개를 곱한 게 음수이려면 각 4분면에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탈락, 여긴 합격, 여기 합격, 여기 탈락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 3, 4분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도 관계를 정말 머릿속에 빠삭하게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까지 착착착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넣고 부호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3번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얘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수능이랑 내신 다 나오니까 정말 머릿속에 빡 넣어놓고 있어야 돼. 특히 고3 이과 학생들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 이거 이용해가지고 식변형하는 거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단위원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일자리이고 중심이 원점이 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원과 요 동경 OP와의 교점을 P라고 하면 X좌표는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냐면 코사인은 R분의 X인데 R이 지금 1이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r이 1이니까 그냥 각자 x랑 y가 되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게 x랑 코사인이랑 연관 지어야 되고 y랑 사인이랑 연관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었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그게 저는 이미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r이 약분되니까. 지금 얘는 1이라서 무시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해보면 애들이 살짝 그 수포자가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해주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꼭 단위원이 아니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이거 둘 다 항상 성립하는 식. 항상 성립합니다. 또한 단위원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1이야. 왜 그러냐면 x, y가 원 위에 점이니까 코사인이랑 사인을 각각 x랑 y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겠죠. 끝. 이 식은 진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오케이. 자,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문제 4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배운 개념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니까 혹시 전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됐다 싶으시면은 한 번 더 듣고 여기 문제풀이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세타가 제 2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있죠. 자, 2사분면인데 사인 세타가 5분의 4야. 그럼 얘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5, 그 다음에 y좌표를 4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여기 있는 거지. 2사분면 쪽에. 중심이 여기 있다 치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y좌표가 4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4로 쓸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니까 원의 방정식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세타에 관해서 풀어야 되는데 요 세타에 관해서 풀 때 우리 코사인 세타 정의 어떻게 됐었죠? r분의 x였죠. 그러니까 5분의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나지게 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호가 다 음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라고 했으니까 요 그림 2사분면에선 사인만 양수니까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싹 다 음수가 나온 게 아주 정상적인 거죠. 잘 구했습니다. 자, 예제 6번 파이에서 2분의 3파이 사이의 동경이래. 그러면 파이는 지금 이 왼쪽 x축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파이는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세타는 여기 언저리에 있는 거니까 몇 사분면각? 세타는 3사분면각이다. 그러고 나서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마이너스 12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원이 대충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3짜리고 x좌표가 마이너스 12면 좋겠다. 13 여기 수선을 봐 내리면 여기 12 이렇게 되고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12,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9죠. 13의 제곱이니까 그럼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 숫자를 알고 있을 거야. 10이랑 13을 보면 5가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5, 12, 13으로 여기 좌표는 5가 돼서 마이너스 5가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직각삼각형 쪽 중학교 3-2게 굉장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상태야. 피타고라스 숫자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알려드릴까요? 대표적인 거. 직각삼각형이 안 그려지네.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일단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거 3, 4, 5 우리 방금 위에 문제 풀 때 썼던 거예요. 3, 4, 5 그 다음에 5, 12, 13 5, 12, 13 중요하고요.
8, 15, 17.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7, 24, 25.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 4개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진짜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외워주세요. 왜냐면 얘네는 바로 눈으로 안 보이는 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변 길이 b. 이게 피타고라스 숫자. 암기.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풀이를 제공할 때 저는 되게 b의 값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변의 길이를 막 구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살짝 특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3분의 12고 세타의 4분면이 3, 4분면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12분의 5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제 7번. 얘는 이제 살짝 결이 달라요. 얘는 우리가 아까 배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 거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제곱 길이의 합이 1이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차를 알 때 곱을 구할 수 있고 곱을 알고 있을 때 사인과 코사인의 합차 관계를 다 구할 수 있어.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즉 합의 관계가 주어진 경우에요. 이때는 합이나 차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는 무조건 제곱을 해주게 됩니다. 제곱해주세요. 제곱해주게 되면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제곱에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9분의 1이다. 근데 우리가 얘가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1이라고 암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8.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제 머리통 때문에 안 보였겠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각각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합과 곱을 알 때 각각 다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8번 문제. 이번에는 차가 주어졌지. 차가 주어질 때도 과감하게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주어졌을 때도 제곱 하게 된다면 제가 처음이니까 지금 이거를 다 써드리는데 이제 제가 과외 수업을 하거나 조금 익숙해질 때쯤이면 제가 이제 이걸 안 쓰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1을 적어버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2 사코 1 플러스 2 사코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사코가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된다면 8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값을 구해놓고 우리가 구하라는 것을 식변형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변형하게 된다면 통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였죠. 그렇게 된다면 얘는 8분의 3분의 얘는 계산하면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참 쉬워요. 여기서 만약에 구하라고 하는 값이 이거였어. 이거였다면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이용해서 사인 플러스 코사인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뿔마가 나올 거야. 뿔마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때는 뭐 만약에 문제가 뿔마 모시기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서 뭐 세타가 뭐 3, 4분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거 두 개
합은 무조건 음수여야 하기 때문에 음수만 구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숫자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뿔마가 나올 것 같은데 4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4 정도 하니까 나오겠네요.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유 이제 30분 딱 걸렸네. 자, 그럼 이상으로 삼각함수 기본적인 개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